배당금으로 살 수 있을까? 은퇴 후 배당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죠. 매달 45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그 돈이 생각보다 훨씬 부족했습니다. 상상했던 노후의 모습은커녕 매일이 스트레스와 걱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잘못된 계획 때문일까요? 아니면 은퇴 후 삶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너무 이상적이었던 걸까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비롯해 은퇴 후 배당금에 의존했던 다른 사례를 통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본문 은퇴 후 삶의 현실과 준비의 중요성 1. 첫 번째 사례 예기치 못한 지출, 배당금의 한계. 김모 씨 65세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부지런히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매달 30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오도록 포트폴리오를 짰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몇 달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의료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과 재활치료로 수백만 원이 필요했지만 배당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결국 김 씨는 은퇴 전에 모아둔 자산을 급히 꺼내 쓰면서 경제적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당금은 안정적일 거라 믿었지만 은퇴 후 예기치 못한 일이 계속 발생하면서 그 돈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2. 두 번째 사례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의 압박. 이정희 씨 62세는 20년간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하며 매달 450만 원의 배당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후 3년이 지나자 생활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전에는 100만 원이면 해결되던 식료품비가 150만 원이 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 난방비, 교통비까지 모든 지출이 늘어나면서 배당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정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당금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안심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가 상승과 생활비의 부담이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3. 세 번째 사례 사회적 비용과 외로움. 박영수 씨 68세는 배당금 400만 원으로 은퇴 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 친구들과의 교류나 가족과의 모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은퇴 후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고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지만 취미 생활에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당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만 해결해 줄 뿐 삶의 질을 높이기엔 부족하더라고요. 더구나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나 취미 생활에 드는 돈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어요. 배운 점 은퇴 준비는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위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보여줍니다. 배당금이든 연금이든 은퇴 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은 중요하지만 그 돈만으로는 노후를 완벽히 준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라. 배당금은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의료비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필요처럼 예기치 못한 지출에는 취약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라. 현재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노후를 설계하면 안 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성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비용과 삶의 질도 고려하라.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의 교류, 취미생활, 여행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배당금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거나 소비 패턴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계속 계획하라. 450만 원 받았는데 은퇴 후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라는 말이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예비 자산을 확보하고 소비 패턴을 점검하세요. 장기적으로는 배당금 외에도 소득원을 다각화하고 사회적 비용과 건강 관리를 철저히 계획하세요.
마음가짐으로는 은퇴를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돈은 삶의 일부일 뿐 삶 전체는 아닙니다. 돈만 믿고 은퇴 후의 모든 것을 계획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야 은퇴 후에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 위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과 함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단순한 생활로 지출 줄이기. 은퇴 후 가장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단순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보다는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 대신 걷기, 독서 같은 저비용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은 돈을 아끼는 것뿐 아니라 삶의 여유와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2. 소득원 다각화. 배당금이나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은퇴 후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을 활용해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간단한 재택근무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강의나 컨설팅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소득을 다각화하면 재정적 안정뿐 아니라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건강 투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예방 중심의 의료 관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건강이 곧 비용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라. 45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준비와 유연한 계획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과 소비 패턴을 점검하세요. 건강 관리와 소득 다각화를 동시에 고려하세요.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며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찾아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올바르게 준비한다면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균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당금과 같은 재정적 기반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삶을 온전히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정관리 철저한 예산과 비상금 마련. 은퇴 후 재정관리의 핵심은 현실적인 예산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입니다. 필수 지출과 가변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매달 필요한 고정 비용 주거비, 식비, 의료비를 먼저 계산하고 여유 자금을 가변 지출 여행, 취미에 배분하세요. 비상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소비 기록을 남기며 정기적으로 검토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건강과 의미 찾기. 재정적 안정만으로는 은퇴 후에 만족스러운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정신적 건강도 필수 요소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오래된 열정을 되살리는 것이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찍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은 큰 비용 없이도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도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을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과거의 직업적 경험을 살려 멘토링을 하거나 소규모 강의를 진행하며 지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3. 지속 가능한 소득원 탐색.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려면 적극적인 탐색이 필요합니다. 파트타임 또는 재택근무 부담이 적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재택근무로 데이터 입력, 콘텐츠 작성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은퇴 전에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창출뿐 아니라 삶의 보람을 더해줍니다. 투자의 다각화, 배당금만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나 안정적인 펀드와 같은 다각화된 투자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사례를 통한 구체적 실행의 중요성. 배당금과 부업으로 균형을 맞춘 정 씨의 사례. 정 씨 67세는 은퇴 전부터 주식 배당금을 주요 소득원으로 계획했지만 은퇴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주 2번 자신이 익힌 자산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며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강의는 큰 돈을 벌지는 않지만 제 노하우를 나눌 수 있어 뿌듯합니다. 소득이 생기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죠. 취미를 소득원으로 바꾼 박 씨의 사례. 박 씨 63세는 퇴직 후 취미로 시작한 수공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초기에는 단순히 재미로 했지만 점차 판매가 늘어나며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매달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고 있어요. 그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줄었죠. 의미 있는 활동으로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인 김 씨의 사례. 김 씨 70세는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책을 정리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감사함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돈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행복을 줍니다. 결론, 삶은 준비된 만큼 달라진다. 배당금은 노후를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일 뿐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재정,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균형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만족스럽게 유지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지속 가능한 소득원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은퇴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억하세요. 은퇴 후의 성공적인 삶은 돈, 마음, 그리고 관계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당신이 이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출 것인지를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